네, 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오늘 빅데이터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2007년 5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년째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라디오스타입니다. 네, 2년 전 빅데이터에서 라디오스타를 다룰 때는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원동력을 분석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라디오스타가 다시 등장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라디오스타의 고정 멘트죠.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 네,를 외치면서 숱한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라디오스타. 그러나 최근 지상파 토크쇼의 폐지와 시즌 종료 소식이 잇따르면서 토크쇼의 종말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장수 토크쇼의 위기, 라디오스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라디오스타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먼저 긍정 감성 언어를 살펴보면 독보적, 기대하다, 꿀잼, 대세, 고퀄리티, 감미로운, 좋다, 다양한 매력, 친한 이런 키워드들 볼 수 있고요. 부정 감성 언어 살펴보면요. 위기, 진부한, 스트레스 받다, 불편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단어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건 바로 부정 감성어인데요. 위기, 진부한과 같은 단어들이 보이시죠? 그동안 MBC 간판 토크쇼로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켜온 라디오스타의 긴급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라디오스타를 점검해 보기에 앞서 지상파 토크쇼의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토크쇼가 시청자들의 관심에 밀려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토크쇼라고 하는 장르는 능력 있는 진행자와 또 섭외력만 갖춘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시청률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그런 점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이 많은 채널에서 토크쇼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출연자들이 겹치기 출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의 장으로서 이 토크쇼를 이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중들은 그 기대감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팽창한 결과가 바로 지금과 같은 토크쇼의 부진의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토크쇼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대부분 연예인 신변 잡기에 좀 머물러 있는 경우거든요. 출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입담이 좋은가, 얼마나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는가 여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채널을 돌려서 어느 토크쇼를 봐도 사실은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게 비슷비슷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토크쇼의 변화가 필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상파에서도 전통 토크쇼 프로그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라디오스타만의 강점 분석해볼까요? 네, 라디오스타의 연관 검색어를 준비해봤습니다. 고막, 19금, 수요일, 음악, 특집, 최장수, 스페셜 MC, 게스트, 입담, 토크쇼, 윤종신 이런 단어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연관어 속에 먼저 고막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건 어떻게 나오게 된 키워드죠? 이 라디오스타의 강점인 발빠른 섭외력 덕분에 나온 단어입니다. 최근 2주간 방영된 오늘은 미스터 트롯 특집에서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주역인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씨가 이 4인 4색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시청자들에게 고막 호강을 선사했습니다. 이명웅 씨는 노잼 캐릭터를 벗기 위해서 개인기를 또 준비해왔다고요? 개인기? 많이들 하신 건데 마이크 에코 개인기. 진짜? 보죠. 네. 느느새 색이 길어지지 그림자자를 따다다다 서서서 땅거미 미지지 너더듬 쏘쏘 그대와 와 걷고 있네요. 와, 됐어. 난 노래하다가 중간에 그 간주에 휘바람으로 탁 가는 거고. 하프리코. 그렇죠. 진짜 그 재주가 많네. 이런 건 재주라고 하죠. 재미는 없고 재주가. 아니야. 굳이 재밌을 필요 없어요. 재주만 있으면 돼요.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해당 특집이 시청률 9.8%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내줬던 S본부를 역전하는 등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네, 정말 라디오스타만의 발빠른 게스트 섭외가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스만의 강점이 잘 살아난 특집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미스터 트롯이 방송업계에 미친 영향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봤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개인기라든지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됐고요. 출연한 분들의 노래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미스터 트롯을 만일 섭외를 하지 않았다면 라스는 뭐 하고 있지? 이 사람들도 섭외하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이 미스터 트롯 편을 보면서 뭐 유산술도 그랬고 펭수도 그렇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라스도 그런 변화를 이렇게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포맷이 다양한 확장성을 가져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작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출연자들의 화제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출연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뭐 실시간 검색어 같은데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어떤 인지도, 관심도가 높아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과연 계속 좋아할 만한 일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최근 몇 개월간 라디오스타 나와서 화제가 되게 크게 됐던 분들을 돌이켜보면은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출연자들 이번에 10%를 넘긴 이분들하고 그 전에 이제 미스 트롯의 이제 우승자인 송가인 씨 그리고 JTBC 휴가맨으로 컴백했던 양준일 씨 타사에서 이미 발굴이 되고 화제가 굉장히 된 분들을 발빠르게 모셔와서 그 화제성을 가지고 라디오스타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낳는 거에는 굉장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MBC 예능 전체 역량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 원석 발굴하는 데는 예전만큼 힘을 못 쓰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론 화제성이 입증된 인물들도 자주 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새로운 예능 원석 발굴이 이 라디오스타 제작진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는 시청자들이 라스를 통해서 주목하는 지점과 좀 맞닿아 있거든요. 최근 1년간 온라인상 조회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위는 천태만상 인간세상 특집에서 연쇄살인범과 일화를 소개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희룡 씨의 영상이 265만 뷰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선을 넘는 녀석들 특집에 출연한 콩고 왕자 조나단 영상이 373만 뷰로 2위. 1위는 재생을 부르는 사람들 특집에 출연해서 마마무의 안무를 선보인 안무가 리아킴의 영상이 499만 뷰를 기록해서 기존 예능에서 볼 수 없었던 게스트들의 영상들이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온라인상에서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스타보다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네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중들의 속성 중에 이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익숙한 인물들, 우리가 막 선호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뭐야? 어디 있던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줄 때 좀 더 호기심이 더 커지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좀 더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댓글들을 좀 살펴봤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또 해봤는데 여기 욕심을 내고 있는데 그 댓글을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콩고 왕자 조나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어떻게 저렇게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 영상 같은 경우도 그냥 연예인들의 어떤 신변 잡기보다 이렇게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특이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신기성에 초점을 맞춘 컨텐츠를 많이 선호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TV를 통해서 이 라스를 시청하는 계층, 실시간으로 보는 계층과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보기 형태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보는 계층의 어떤 연령대라든지 세대별 특성이 분명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시청자가 이런 새로운 인물을 다 선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가 결국엔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이렇게 선순환돼야 화제성을 계속 낳고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또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두 가지 다 잡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최근에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스트가 이제 줌 크러쉬 특집에 출연하셨던 그 정영주 씨인데 TV 드라마로만 정영주 씨를 접한 사람들은 저분 얼굴 많이 봤는데 되게 무서운 역할 잘하시고 되게 기센 역할 많이 하시는데 누구지 하는 분. 그러니까 얼굴은 아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분. 근데 정영주 씨가 뮤지컬계에서 경력이 26년 차예요. 근데 대선배 정영주 때문에 후배들이 심쿵한 적이 있다고요? 정말 그 실례지만 제가 감히 그 뮤지컬 그 노래 한 소절을 정말 네, 실례예요. 아이고 네. 실례였군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노래를 하게 되면 다른 배우들도 이런 자리에서 계속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하지 않을 책임이 있는 선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멋있어. 되게 멋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배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무슨 지탄을 받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사명감은 어떻게든지 녹화를 좀 빨리 끝내려고. 얼굴은 아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르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게 결국엔 기억에 남는 회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연관 검색어도 살펴보겠습니다. 19금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제가 알 것 같은 그게 맞나요? 아마 맞을 거예요. 바로 그 19금 개그장인으로 불리는 MC 안영미 씨 관련 단어고요. 지난해 5월에 게스트로 먼저 얼굴을 비췄던 안영미 씨는 한 달 후에 MC 자리를 꿰차면서 19금 개그는 물론 구라 잡는 영미 캐릭터로 큰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롤모델로 이제 삼아 보려고 막 했었거든요. 네. 음악 한번 주세요. 빰빰빰빰빰빰. 당당하게 해야 돼. 한번 다시 지금. 당당하게. 어떤 드립들 때문에 이런 별명이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너 왜 이런 걸 잘못 그랬잖아. 잘못 그랬어? 아, 이거 맞아요? 아, 진짜. 헷갈려, 진짜. 아우,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라고. 시청자들의 반응을 감성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 감성어를 살펴보면요. 지지하다, 재밌다, 큰 웃음, 솔직한, 열정 넘치다 이런 단어들 볼 수 있고요. 부정 감성어를 보면은 아쉽다, 과부하, 예민하다, 지나치다 이런 단어들 볼 수 있어요. 긍부정 감성어 비율은 57.5% 대 12.8%로 MC로 활약한 이후 안영미 씨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응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터줏대감 윤종신 씨 하차로 위기가 찾아왔던 라디오스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안영미 씨의 활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영미 씨가 좀 재미있는 게 쇼 전체의 역학 구도를 미묘하게 바꾼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그 쇼 전체의 키워드를 봤을 때 부정 감성어로 불편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라스 초창기 색깔이 그거였잖아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잘 안 나가고 있는 MC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게스트를 모셔놓고 막무가내로 물어뜯는 그런 식의 코드의 중심에는 늘 김구라 씨가 계셨는데 안영미 씨가 합류를 하시면서 되게 김구라 씨한테 대놓고 제지를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전에 없던 조커가 생긴 거죠. 이게 속 시원하다, 능청스러운, 지지하다 같은 감성어들이 이런 식으로 김구라 씨와 티격태격하면서 라스가 그간 가지고 있던 독성을 다른 독성으로 덮음으로써 중화하는 방식으로 역학관계를 바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키워드들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라스에 필요했던 마지막 퍼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안영미 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라스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게 자리를 깔아준 제작진이 좀 더 돋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선을 넘는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이 인기를 얻어서 지상파든 이제 오프라인 방송으로 많이 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강점을. 본인 개인적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뭔가 발전을 시켜야겠지만 프로그램 제작하는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잘 발휘할 수 있게 좀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라디오스타가 장수 토크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쭉 얘기를 했지만 이제 라스의 법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라스에 딱 섭외를 받으면 개인기 몇 개 해가야 되고 그다음에 좀 남들이 인상 깊게 들을 만한 어떤 이야기들 몇 개 준비해갖고 나온다는 게 이제 느껴질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게스트들의 준비성을 과감하게 깰 수 있는 돌발적인 어떤 진행이라든지 이런 틀들 속에서 토크로 즐길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가 라스에 조금 더 열광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저는 이게 명색이 고품격 그 음악 토크쇼인데 사실은 음악과 토크의 유기적인 결합이 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유재하 씨 추모 특집이랄지 김광석 몇 주기 특집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뮤지션들이 모여서 뮤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모든 회차를 다 그렇게 채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는 약간 그게 좀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풀이송하고 토크가 유기적으로 안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속풀이송 무대라는 컨셉을 아예 버릴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유기적인 연결을 좀 고민해 주셔도 좋겠다. 쇼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매력으로 돌아가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인 체제가 저는 좀 빨리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스페셜 MC가 긍정 요소도 있고 불안 요소 둘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4인의 역할이 드러나는 그 케미들을 좀 더 안정화된 모습으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급변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트렌드 속에서 라디오스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장수 예능의 저력을 이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